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관련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우리 시각으로 오후 4시,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공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북한 국적 용의자는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통일부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 배후에는 북한 당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늘 이 내용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 대표님. 네. 오늘 수사 결과를 먼저 정확하게 짚어보는 게 이 팩트를 먼저 짚고 얘기를 이어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레이시아 당국이 밝힌 북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용의자는 모두 10명으로 일단 보입니다. 먼저 가장 먼저 잡혔던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얀색 티셔츠에 LOL이라고 영어 LOL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었던 여성 바로 도안티 흐엉이라는 베트남 여성이 붙잡혔었고 그 다음에 잡힌 사람이 시티 아이샤라인 인도네시아 여성입니다. 조금 전에 이 여성이 도안티 흐엉이라는 베트남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잡힌 여성이 시티 아이샤라인 인도네시아 여성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남성 무함마드도 체포가 됐고 바로 어제 북한 국적, 최초의 지금 북한 국적 47살 리정철이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4명이 붙잡혔고 이 외에도 지금 도주를 한 북한 국적의 4명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8명인데 여기에다가 오늘 말레이시아 당국이 뭐라고 밝혔냐면 신원 불명의 용의자 2명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신원 불명이기 때문에 국적이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10명이 최소 10명이 이번 김정남 암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경찰 당국이 밝힌 것처럼 실제 현재 그 말레이 경찰에 체포되어 있는 네. 북한 국적의 용의자 이정철 외에도 지금 5명의 북한의 용의자들을 좀 추적 중 내지는 신원 파악 중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모두 6명의 북한의 공작원들과 국적의 용의자들과 그리고 이제 지금 4명의 베트남인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들이 지금 두루 포함되어 있는 정말 A형상 봤을 때는 다국적 어떤 그런 테러 같지만은 결국은 북한에 의해서 주도된 이런 어떤 사건으로 경찰은 꼭 짚진 않았지만 꼭 짚는 건 재판에서 꼭 짚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북한 국적 용의자는 5명으로 보는데 그 5명 중에 1명은 리정철은 이미 붙잡혔습니다. 나머지 4명이 사건 당일, 암살 당일날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나온 것처럼 지금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요. 용의자 4명의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을 추적 중인데 리지현, 홍송학, 오종길, 리지남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리정철은 들으신 것처럼 이미 붙잡혔으나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 여기에다가 신원 불명의 2명을 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붙잡힌 4명까지 모두 10명의 이번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지금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도 이 말레이시아 내신 기자, 즉 말레이시아 내에 있는 기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신 기자들의 질문까지 차근차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조밀조밀하게 얘기는 했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사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걸 좀 반증하는 거겠죠? 예, 확실하게 확인 안 해준 게요. 이게 김정남의 시신이 맞는가. 근데 여권은 김철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한국 정보 당국에서 김정남의 지문이나 이런 거를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문 대조를 통해서
김정남이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았나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걸 발표하기 위해서는요. 네. 뭐 한국 정보당국에서 그 제공한 무슨 지문 정보 가지고 비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러려면은 시신 인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시신 인도는 유가족이 요청하면 거기에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을 몇 번이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지금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네. 김정남의 두 번째 부인인 리혜경과 네. 그다음에 누구죠? 김한솔. 김한솔 아들 김한솔이죠? 그런 그 유가족들이 와서 네. 거기서 DNA를 대조를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아들이 와서 네. 그 대조를 해야지만 김정남이라는 게 100%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런 점에서 사실상 확인은 했는데 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아하.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 현장에 남성 4명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우리 김명진 앵커 설명대로 하면 이제 그 붙잡힌 리정철 말고 또 4명이 더 있었다는 있는 거죠. 거죠. 근데 4명은 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나는 걸 당일날, 확인한 네. 이후에 네. 출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출국 기록이 다 말레이시아 그 당국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걸 통해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특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네네. 그럼 어느 나라로 출국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인터폴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와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보면요.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하는 것은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김정남 가족 측이 이 시신을 인도받으려면 가족이 직접 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북한 대사관 또 북한 당국 측이 김정남 시신을 빨리 인도하라. 그리고 애초에 말레이시아 부총리도 김정남 시신을 북한 측에 인도하겠다. 이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신을 인도받을 그러니까 영순위는 김한솔 군입니다. 아하. 네. 아니면은 베이징에도 부인과 아들이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네네. 마카오에 살고 있는 리혜경 씨는 이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라고 제가 보도를 봤어요. 네. 그런데 이혼 상태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네. 아들이 가장 우리도 상주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아들 또는 김한솔 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면 네. 그 사람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근데 이제 그저께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이 시신을 북한 대사관에서 아예 부검도 하기 전에 넘겨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었죠, 네. 그래놓고선 북한 당국은 참 모렴치하게 부검할 테니까 입회해달라 그랬는데 입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외교관 여권 신분의 소위 김철을 왜 부검을 하느냐 그래서 결과 발표를 우린 믿지 못한다라고 네. 아예 사전에 항의 성명까지 이제 내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시신을 북한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넘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이제 바뀌어서 시신은 유가족에게 주겠다. 네. 그러니까 김한솔 군이나 베이징에 있는 아들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네.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북한과 중국 간에 아마 그 어떤 외교적 시속 게임이 되지 않을까 아하,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도 김한솔 군이나 베이징에 있는 아들이 금솔 군인가요? 그 두 사람이 네.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말레이시아로서는 북한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사순위로 바뀔 때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각별히 좀 외교적인 노력을 좀 은밀하게 해서 네. 가능하면 북한으로는 넘겨주지 않도록 하는 네.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의 시신은 유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그 김정남 시신을 인도받으려면 유가족이 직접 와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시한까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말레이시아 당국 입장에서도 끝까지 북한 측에 넘기지 않고 버틸 수는 없다. 혹시 그런 말씀을 해석될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입장이 좀 바뀌었죠. 네네. 예. 바로 사건이 생겨서 이틀 후에는, 북한 정권에 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그런 얘기했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바뀌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정부의 원칙적이고 또 아주 지혜로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뭘까요? 그것이 뭐냐면 가족을 데려오라 했거든요. 네. 그 가족이 오면 DNA가 밝혀지고
DNA가 있어야만 이게 김정남이라는 세 글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네. 지금 계속 북한도 이 김정남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에 도는 거는 그 모양이나 네.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만 가지고 김정남이라 하죠. 네. 법적으로 이게 김정남이 딱 밝히기 위해서는 네. 가족이 나오면 좋은 거죠. 네. 그 가족이 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나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그때는 아마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도 있겠지만은 아하, 네. 그럼 끝까지 김정남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밝히기 위해서 참 네. 우스운 건 말이죠. 네. 북한이 이게 우리 사람, 우리 국민이다. 네. 우리한테 달라 할 때 이게 우리 국민 누구라고 하는 걸 밝혀야겠는데 북한 스스로. 네, 그 김정남이라고 밝혔는지 아하. 아니면 우리 국민 김철로 밝혔는지 아하. 그게 이번 좀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건 좀 앞으로 시간 나오면 지나면 네. 알겠죠. 신 의원님. 네. 유가족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 북한에는 사실 그 영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하. 김정은이가 제일 가까운데 네. 김정은이가 갈 수도 없는 거고 아하, 그렇네요. 한설군이나 금설군이 가면은 네. 당연히 영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나타날지 아하.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신 의원님,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물론 끝까지 유족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고민은 하겠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이걸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 측에 또 쉽게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국 내에서 일어난 분명한 테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수사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시신을 인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레이시아가 엄연한 주권 국가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마 외국인이라 외국 국적이라 할지라도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 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요. 네. 자국법에 따라서 재판에 회부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1983년에 아웅산 테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암살범이, 그 폭파범이 잡혔잖아요. 아하. 어디서 옥고를 치렀습니까? 미얀마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요. 네. 이게 북한 당국의 소행인지 여부를 최종 확인을 하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 보면 북한 국적의 사람들이 용의자라는 건 분명히 밝혔는데 그러네요. 북한 국적 용의자는 밝히면서 북한 당국 관련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냥 이게 남겨놨잖아요. 아하.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네.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빈 공간마저도 채워진다면은 네네. 그러면요, 김한솔이나 김금솔이나 김정남의 유가족들이 안 온다 할지라도 네. 북한 당국에 넘겨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아하,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자국 영토에 들어와 갖고 테러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고 네. 그 배후에 그 북한 당국이 있다. 네. 그럼 범죄자 집단인데 아하. 범죄자 집단에게 이 시신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북한 당국이 이럴 수도 있어요. 안 나타나잖아요. 네. 그 김한솔 군이나 이게 네. 안 나타나면 그럼 우리한테 넘겨라. 아하. 그래서 이 사람 김정남 아니다. 김철이다. 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북한 측의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말레이시아의 수사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 대사관이 이 언론 앞에서 보인 행태 같이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y forced postmortem without permission and without attendance from our side. 대사관이 안에 계신가요? 그런 거 묻지 말라요. 정식 외교선 통해서 접촉하라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상이 있어요. 기자답게 행동하라요. 북한 측 대사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자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물어보는 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기자답게 행동하고 있는데 저렇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저 대사관 포함 현재 말레이시아에 있는 뭐 많지는 않지만은 뭐 북한 식당도 있고요. 네. 또 회사에 다니는 어떤 그런 파견 근로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최대의 지금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일반 사건이 아니고 아마 다 신호가 줬을 겁니다. 김정은 최고 영도자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니 네. 입을 조심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아마 네. 굉장히 교육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이제 거기에 말미를 주는 그런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다든지 유도에 네. 들어간다고 하면 네. 바로 가차없이 이게 뭐 정치범 수용소 아니라 그 이상이 네. 될 수 있으니 네네. 굉장히 지금 뭔가 조심하고 각성하고 네. 접촉 우리 안 하려고 하죠. 길기범 기자, MBN의 길기범 기자가 이렇게 끈질기게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달라붙어서 네. 한마디로 들으려고 하는 취재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계속하십시오.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대사관이나 기타 근로자 통해서는 네. 아마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겠는데 아하, 네. 다만 이제 이정철이 네. 조사 과정에 네. 이정철이 아파트에 이 공작조 5명이 운고에 있다가 네. 공작을 그날 피사를 하고 이제 네. 와락스러서 다 간 거 아닙니까? 아하. 예,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 주변 주민들 네. 사건 당일도 딸애와 네. 부인의 그런 비명 소리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 그게 어찌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지 사건이 우리가 4명이 다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네. 오리무중이 되지 않았느냐 네. 또 끊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요, 홍 의원님, 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요, 리정철이 잡힌 부분, 지금 자신의 아파트에서 체포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론들은요, 리정철이 이번 테러를 주도한 이 리더급은 아니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힌 리정철은 이른바 그냥 꼬리자리 시기고 나머지 도주한 4명이 이번 암살의 총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리정철은 47세고요. 네. 작년 8월에 입국했고 아하. 그런데 이제 노동 체류증을 갖고 있어요. 아하. 근데 대부분의 노동 그 여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체류증 가진 사람들은 네네. 일부러 북한에 가족을 남겨놓고 갑니다. 아. 근데 저 리정철은 어떻게 아내도 있고 네. 딸, 아들, 네. 뭐 둘이나 자식, 그러니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특수 신분이고 네. 거의 외교관적 대우를 받은 것 같고요. 아, 네. 저 사람이 김일성대 무슨 약학을 전공해서 아마도 네. 이 독약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네. 외국에서 독약을 밀반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저 사람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행동대원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하. 행동대원은 오히려 그 4명 지금 달아난 4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네. 4명도 보면 50대 2명과 30대 2명입니다. 네. 50대는 지도자급이고 30대는 행동요원으로 보이는데 네네. 저들은 사라지고 이 사람은 남았는데 네. 아마도 리정철이는 고정간첩 개념이고 아. 저들이 들어오는 걸 이제 뭐 운전을 해준다든지 아하, 숙소를 네. 제공한다든지 네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부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는 거는 그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네. 굉장히 저항을 했다는 거고요. 네. 병원에 자기가 입원해서 4시간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일설에는 뭐 위장 그 가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뭐 그거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리정철이가 순수한 노동자가 아니고 네. 약학을 전공해서 제약회사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IT 회사에 근무했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 세탁을 이른바 해놓고 위장 취업일 수도 있겠네요. 위장 간첩 아하. 역할을 했지 않았나. 지금 신 의원님, 네. 언론들이 분석한 리정철의 과거 주요 행적을 좀 보면요. 일단 북한 대학, 지금 일부에서는 김일성 대학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학과 약학 분야를 전공했대요. 그래서 2000년에 졸업 후에 인도에 있는 대학, 거기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에서는 화학과를 다녔는데 어디에서 다녔냐, 대학 이름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후 2010년에 인도 콜카타로 연구소에서 1년 정도 일한 것으로 추적이 되고 있고요.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북한으로 귀국하면 일단 그래서 다시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앞서 말씀하신 제약회사 이후 IT 회사에 근무하면서 여러 북한 대사관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지금 언론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근로비자를 지금 갖고 있으면요. 네. 우리가 외화벌이 일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시베리아 벌목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일성 대학을 나왔는지 또 다른 대학을 나왔는지 근데 인도에 유학 갈 정도면요. 네. 북한에서 무슨 좀 외국에 나가서 유학할 개인의 자유가 없잖아요. 아하. 이건 다 당국에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출신 성분이 이미 검증됐다? 예, 출신 성분이 이게 시베리아 벌목공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인도에 가갖고 그런 훈련을 받고 북한에 귀국한 이후에
다시 이쪽으로 갔다.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반적인 외화벌이 일꾼들의 경우에는 가족을 인질로 북한 땅에 남겨두고 오는데 네. 이 가족들 부인과 그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특수 신분인 거죠. 근데 네. 보통 있잖아요. 우리 정보기관들 네. 한국의 국정원도 그런데요. 이게 상대국에 이게 침투시킬 때는 말이죠. 네. 신분을 위장을 하는데 민간 뭐 회사에 그 다니는 것처럼 아하. 이런 식으로 그 신분을 위장해 갖고 침투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경우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이 검거된 그 아파트에 네. 4명 출국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같이 머물렀던 흔적이 지금 발견됐다고 말레이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 현지 시각으로 16일부터요. 사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은 리정철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붙잡지 않았느냐? 바로 공범과의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정철의 체포를 당장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찰했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리정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딸로 추정되는 비명소리도 들렸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어떤 장면, 어떤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작전이 벌어지는 네. 그 당일 네. 전야에 있었는지 아하. 그 끝나고 나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마 끝나고 나서 있었으면 아마 그 부인은 네. 그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벌어졌던 그 모의들과 그 모든 공작의 내용들을 대강 기똥량이라 들었을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랬으면 이제 방금 TV에서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네네. 남편이 개입됐으니까 아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정철이 왜 잡혔는가 이거란 말이죠. 네. 그냥 북한 국적자기 때문에 잡혔는가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정철은 그 두 번째 그 체포된 시티 아이샤하고 처음으로 네. 접촉한 그런 남성이란 말이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이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 여성하고 접촉한 남성을 찾다가 바로 이정철이 잡혔고 네. 이정철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의 급습에 들어가서 주변 여론조사 해봤더니 네. 이제 거기에 운거했고 네. 작전이 벌어진 걸 확인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정철은 그 앞에서 좋은 이야기들 하셨는데 아무리 아마 이제 수사를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지부이거나 네. 또 직접 작전을 현지에서 작전하는 그런 관은 아니고 네. 카펫이나 같단 말이죠. 네. 그 말레이시아의 작전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깔고 필요한 아하. 여성들을 몰락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네. 그 독극물과 관련된 그 연구를 해서 그걸 제공하고 네. 이런 카펫이나 같기 때문에 네. 그 카펫을 깔고 북한에서 온 공작원들이 했으니 네. 이정철이 전향만 잘만 수사를 한다면 네. 어느 정도 그림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정철이 불 것인가? 네, 신 의원님 이게 사실은요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오래전부터 그냥 당장 뭐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암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 국적 용의자 5명 가운데 1명은 1년 전부터 김정남의 동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도망간, 출국한 4명도요.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시점이 다 다릅니다. 아하,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베트남 국적 여성하고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뭐 장난 리얼리티 그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거 봐서는요. 갑작스럽게 모의된 범죄는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네. 진행됐던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국한 말레이시아에서 사건 당일에 출국한 4명을 붙잡는 게 핵심인데 네. 만약에 못 붙잡는다 할지라도요. 네. 그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북한 외교관, 그러니까 북한 그 대사관하고 접촉한 네. 이런 것들요. 말레이시아 경찰에서 추적을 해보면요. 네. 뭐 휴대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났던 정황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말레이시아 그 북한 그 강철 대사가 얘기한 게 의미심장해요. 뭘까요? 말레이시아 당국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의 허락도 없이 마구 부검을 한다. 아. 그래서 우리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우리 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의 적대 세력들하고 손잡고 이런 일을 함부로 진행한다. 아. 뭐 이런 식의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북한의 적대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네. 한국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뭐 지문 정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요. 네. 뭔가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의 그 일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품고 있다라는 얘기고 네네. 그 얘기는 지금 이 리정철이 붙잡히고 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꼬리 자르기에 여의치가 않다. 아하. 북한 당국과의 꼬리 자르기가 원래 그 계획된 시나리오의 핵심이었는데 네. 그 꼬리 자르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불만, 네. 예, 그 강력한 불만 토로가 네네.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말레이시아, 네네, 이것만 듣고 갈게요.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오늘 이 김정남 암살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 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통일부도 조금 전에 5시 반쯤에 관련 입장을 브리핑했는데요.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지난 2월 13일 월요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북한인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인 1명을 용의자로 체포하였으며 그 외 4명의 북한인 용의자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동피살자가 여러 정보와 정황상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보며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자임을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테러와 핵미사일 위협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상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우리 통일부는 이번 사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 네.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당국도 뭐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걸 명확하게 북한 정권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좀 그 정도가 아니라고 이제 네네. 생각해서 저 정도 하는데 어느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아하. 용의자 5명이 다 북한 사람인데 네네. 그리고 그 여성들 2명은 정말로 이 허접한 일을 하면서 돈벌이해서 거기에 동원된 그 사람들로 이제 판명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강철 대사가 마지막에 그 승부수를 던진 게 이게 한국이 말레이시아하고 협잡해서 북한을 욕을 먹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네.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네네. 우리는 과학과 팩트, 사실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강철 대사의 말에 제일 모순되는 게 뭐냐면 네. 보통 그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자의 규검되는 사람의 그 영사가 입회를 합니다. 네. 그러나 집도는 그 해당 국가의 의사가 하고 법의학자가 같이 하는데 네. 요는 그들이 가는데 요번엔 대사가 갔어요. 보통 영사 정도가 하는데 네. 대사가 직접 달려가가지고 하는데 네. 자 우리가 부검을 할 테니까 입회하십시오 했는데 네. 거절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입회하는 걸 오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네.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안 온 거예요. 안 와놓고선 우리 입회 없이 했으니까 반인도적 행위다 이렇게 하는데 네. 어불성설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걸 냉철하게 따져야 되고 기회를 줬는데도 네. 저기 차버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김정남이 여권이 외교관 여권이랍니다. 아하. 그러니까 외교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분을 좀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하잖아요. 근데 네. 외교관 신분을 보장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른바 그리고 치유권인데. 마지막으로 아하, 네. 모함을 하는 게 한국 정부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하. 북한을 아주 모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네. 하는데 우리 정부가 저 정도로 대응을 하고 네. 실제적인 증거와 확실한 그들의 논리의 모순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찔러줘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김 대표님 오늘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 브리핑이 있는 동안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언론 포함해서 수많은 외신 기자들도 정확한 이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뭐냐고 재차 3차 질문을 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부청장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언론 매체 보도가 뭐가 나오냐면요. 네. 김정남이 사망 직전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 액체가 뿌려졌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아직까지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독침이 아닌 독극물 살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발표도 분명합니다. 뭐냐면 이번 그 피살 전체의 어떤 최종적인 이유는 원인은 독극물이한 사례인 것 같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네. 사인을 이야기할 때는 그럼 어떤 독극물,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진 그런 물질이 뭐 어떻게 찔렸는지 네. 마셨는지 이거는 지금 과학적인 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되니까요. 지금 그분은 남겨놨습니다. 예, 지금. 그게 이제 진행돼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독극물이한 사례라고 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경찰도 이번에 분명히 밝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쉽게 생각하면 야 그거 원하지 않느냐 그거 뭐 어렵겠냐 생각하지만 이번에 차라리 이게 독침으로 찔려서 혈관내 네. 그런 독극성 물질이 남아있다면 네. 그 추출이 괜찮은데 아하. 이건 지금 그냥 코로 이제 스프레이 또는 철을 덮어서 네. 그 기도를 통해서 들어갔다면 그게 다 폐에 다 이제 침륜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걸 끄집어내서 아주 미량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게 네. 아주 높은 아마 법의학적 수단과 기술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말레이시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일부 뉴스에 가면 미국이 의뢰도 하기로 하면서 네. 아주 적극적으로 끝까지 그 사인을 네. 어떤 그 생리적 작용에 의해서 죽음이 왔다. 이걸 좀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오늘 발표 신지호 의원님. 네. 아마 북한 측에서도 이걸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오늘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밝힐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핵심은 꼬리 자르기인데 네. 꼬리 자르기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이렇게 이용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오늘 사망 원인이 독극물인지 뭐 독침인지 이렇게 특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부검을 7시간 하고 다 부검 끝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특정을 못하고 계속 빈 공간으로 남겨두고 심지어 뭐 미국에 조사 의뢰를 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네. 그 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 좀 새롭게 나타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특정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제 꼬리 자르기가 이제 외국인 여성들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네. 처음으로 나오는 뭐 이상한 뭐 물질을 통해서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김정남 널브러져 있는 그 사진 봐도요. 네. 어떤 외상의 흔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독침이나 이런 거 있었으면 그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리정철이 약학 전문가고 뭔가 그러니까 무슨 신종 무슨 뭐를 개발해 갖고 흔적도 남지 않는 가능성. 그래서 이게 그 수사 당국에서 우리에게 뭐 국가수 같은 데서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브리핑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브리핑을 보면 이미 붙잡힌 리정철을 포함해서 북한 국적 용의자는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통일부도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에 배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는데 과연 오늘 발표에 대해서 북한 측이 반응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남 암살 관련해서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의 브리핑 내용 세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